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8월 5일, 8월의 첫 번째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한 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이렇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가 한 지난 흐름들까지는 꾸준히 시장 흐름들 맞춰오면서 왔다 갔다 뭐 이런 것들 왔다 갔다 이런 것들 잘 대응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재미는 괜찮았는데 8월달 들어오다 보니까 시작하고 바로 밑으로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지금 중요한 저희 13일선이죠. 어제도 연합인포막스에서 이 얘기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 드리면 안 되죠. 단기 이동평균선 정도로만 거기서만 딱딱딱 지금 세 번째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 끝나고 바로 턴할 것이냐.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지금은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벌써 보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건 외국인들 선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이번 주 들면서 외국인들이 어떤 짓을 근데 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짓을 했냐면은 지금 변화가 외국인들이 그겁니다. 선물이 월요일 7월 31일까지부터 하면 안 되겠죠. 한 8월 1일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보게 됐을 때 그때는 그랬네요. 예, 요즘쯤 봐야 되겠죠. 한 2일 날부터 선물이 한 48,000개. 그래서 한 해 추세를 갖춰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의 뭐 5만 개 가까이 이런 식으로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빠르게 그러니까 2, 3, 4 한 3일 동안에 이렇게 5만 개를 매도를 친다는 얘기는 뭔가 추세에 대해서 압박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 쪽은 그렇게 크게 매도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억한 심정이 있는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전략을 보여줄 것인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모르면 그냥 알 때까지 잠깐 빼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주식을 좀 성금 비중을 한 20%까지 좀 늘려서 주말을 맞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팩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들 어떻게 전환될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 많지만은 혹시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 발표하고 어떤 턴이 나오지 않나 싶었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저희 좋아하는 자리 쪽에서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베팅이 들어가지 머뭇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은 차라리 확인하고 대응하자. 그러면 확인하고 대응하게 되면 아까 20% 현금은 다음에 전환되기 시작하고 돌아가는 게 확인되게 되면 뭐를 사야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또 좋아하는 반도체나 아니면 저희 알고 있는 주도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 쭉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죠. 그런 것들 차라리 집중시켜서 거기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번에 좀 강했던 종목들은 반등할 때는 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번에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던 게 그럼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반도체가 있을 거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있을 텐데 2차 전지는 약간 좀 그렇죠. 수급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움직였던 게 뭐 자동차 부품 쪽도 있을 거고요. 자동차 부품 쪽 이런 것들로 혹시나 이번에 마무리 짓고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좀 조정 받았던 것들 이런 섹터들의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강했던 종목들을 사시는 게 아니라 좀 조정받고 좀 턴하려고 하는 종목들 시장과 함께 같이 턴할 준비를 하는 종목들 이런 걸 사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봐야 되겠죠. 저희가 보는 55일선짜리 2570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안 푼다. 그러면 조금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뭘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선회를 하면서 시장에 맞춰서 가는 저게 대응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또 현금 비중을 살짝 올리면서 가드를 또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 흐름을 맞춰갈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 지금 하락하는데 싸게 주식을 산다면서 이게
빠질 때마다 주식 비중 현금 비중 늘리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래 놓고 이때 정리했다가 차라리 다시 확인되고 그 저점 만들어진 과정 쪽에서 그때 사도 주가들은 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저 밑으로 내려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저가 매수만 노리고 있는 상황들로 베팅하기에는 조금 좀 생각할 게 많아서 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치사한 전략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턴하면서 나오는 이런 거 가지고 하다 그냥 당한 적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과 보조를 맞추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따로 안 보겠습니다. 거의 뭐 이차전지 쪽과 코스피 쪽과 비슷하게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하나 보면은 대만 증시가 거의 추가로 하락하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예, 이 대만도 중요한 자리죠. 한국도 중요한 자리, 한국은 단기 이평선에서 중요한 자리, 대만은 55일선 쪽에서 딱 들어오는 중요한 자리. 대만도 지금 TSMC가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날도 빠진 크게 밀리고 회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IT 쪽의 흐름이다 보면 거의 앞으로의 흐름을 유사하게 끌고 갈 것 같아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국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홍콩 증시도 반등하는 어제 같은 경우도 반등입니다. 반등하는데 고가가 2.8%한 3%까지 갈 정도로 강했지만은 거의 마감은 많이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얘기했는데 홍콩 증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변동성은 거의 뭐 아시아 최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6,500원에서 금방 7,000 여기서 포인트가 6,500에서 7,000 그냥 며칠 만에 지수 단으로는 8%가 움직이죠. 예, 그렇게 움직일 정도니까 대단하죠. 상해 종합 지수도 정고점 앞두고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거래 보세요. 상해종합지수도 거래가 저점을 만드는 거래들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번 이때가 좀 실패했었죠. 박스권 상단부 돌파한다 제 기억으로는 이때 그래서 중국 좀 돌아가나 라고 해서 한 3,400 돌파하는 거를 좀 생각하다가 그냥 거래는 급증했는데 밑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거 반전이 실패죠. 그렇게 되면 한동안 후폭풍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약 한 3달 정도 지금 후폭풍이 나온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때 거래 맞먹는 흐름들까지 좀 밀고 올라오는데 개연성 이럴 때마다 눈길은 가죠. 눈길은 가는데 아직은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턴하는 집가 지금 요즘 경기 부양책은 막 쏟아냅니다. 쏟아냈는데 이게 얼만큼 작동하느냐? 그러면 저희는 뭘로 봐야 되느냐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지표들로 봐야 되겠죠. 지표들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산업생산 중국 쪽에 변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제조업 지표, 어차피 중국에선 맞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 아니면은 중국의 변화를 뭘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돌아가는 지표가 나올 때마다 또 뭐 GDP도 그렇겠지만 GDP는 직접적으로 지금 약간 후행적으로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지표를 보고 중국의 턴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죠. 저희가 가끔 매주 체크하는 상하이 철강 선물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근데 약간 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거는 일본 쪽인데 일본도 지금 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 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일본의 금융 동향들 이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보면서 금리를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요거를 왜 중요하게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일본 쪽에 관련된 통화 정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복잡하게 얘기 드리면은 머리 아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시는 여러 가지 매체 쪽에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일본은 YCC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드 커브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하면은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더 이상 못 빠지고 못 올라가게 금리를 막아놓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도 크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국채 매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국채 매입을 해서 금리를 묶어놓지 않겠다는 얘기냐 보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때도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는 약간 이걸 또 벌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0.75나 아니면 1%까지 벌어놓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면 일본도 지금까지 초저금리 쪽으로 묶어놨던 현상이 오히려 빠르게 또 변화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금리를 한번 레벨을 시키는 효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0.5%, 2%까지 열었다는 얘기는 지금 앞으로 한 50bp 정도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까지 얘네는 무조건 20년이 넘게 동안 얘네는 항상 저가 거기 묶여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엔화를 담보로 해서 엔화를 가지고 싼 엔화를 가지고 빌려다가 다른 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와서 다른 어떤 뭐 채권, 미국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끌어왔던 이런 세력들은 엔화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가가 아니라 반등을 하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신호들이 금리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엔화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게 자극을 받아서 안 되겠다. 이거 팔고 엔을 갚게 되겠죠. 엔화가 기초 빌렸던 엔화가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다시 되갚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과정 쪽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엔화가 올라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준으로는 지금 엔달러가 지금 아마 1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2, 143 이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도 150대는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시아 특히 국제 금융 시장이 제가 보기엔 못 버틸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추인데 이게 지금 엔화가 아니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지금 한 달 사이에 보면은 거의 0.4, 0.5는 절대 못 넣는 수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일리 커브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보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상승 압력들이 높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지금 7월 말부터 8월까지 어떤 식으로 왔냐면 거의 0.65대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0.65가 상대적인 지금 최근의 고점이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면 0.4에서 0.5다 보니까 50%가 올라온 겁니다. 퍼센트 비율로는 0.4 아니죠. 0.49니까 0.49, 0.5니까 0.65까지 하면은 30%가 올라온 겁니다. 535겠죠? 그러면은 아주 변화가 없는 무거운 일본의 시장에서 금리가 한 며칠 만에 30%가 올랐다. 이거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모든 수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국채금리가 다시 0.65를 넘어서 혹시나 0.75, 그러니까 즉 다음 레벨로 생각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YCC가 0.25에서 0.5까지 확대됐고 0.75까지 가는 효과까지 나온다는 걸 반영하면서 10년물이 혹시 0.75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시장에 충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해서 일본 쪽에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까지는 한 요 정도쯤에서 꺾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약간 언급만 드리고 갔었던 편인데요. 근데 지금은 체크할 게 좀 있다라고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달러와 그리고 첫 번째 엔달러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150 가게 되면 요거는 좀 안 된다. 두 번째 10년물 일본의 국채금리 이거는 지금 0.75 이상으로 빠르게 돌파하면 이것도 부담이다. 두 가지, 이 두 개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그래도 전후좌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지금 지표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크게 볼까요? 네, 크게 보면서 대응을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그나마 이번 미국 시장 끝나면서 나온 변화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끝난 거 한번 마감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 좀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발표했던 고용지표 발표하고 쫙 하고 올라가다가 비실비실 되더니 막판에 이렇게 다 빠지는 미국 시장도 지금 8월은 만만치 않구나. 8월은 그냥 지금까지 올랐던 거 조정이구나. 라는 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 분위기고, 그래서 전장과 후장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으로 나왔죠. 그래서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됐던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애플 실적은 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주가는 5% 하락했네요. 네, 생각보다 애플이 5%라고 하게 되면 좀 그러네요. 아마존은 10% 이상 올라갈 줄 알았더니 한 8%밖에 못 올라가고, 예, 그래서 애플이 저 정도면은 뭐 다 했죠. 시총 3조 달러가 휘청이면서 저 정도 하락할 거면은 못 가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는 지금 눈길이 가는 게 일단 18만 7천 명. 저희가 보통 20만 명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정도에서 업이냐 다운이냐를 많이 보는데 20만 명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밑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부진한 거죠. 예, 별로 안 좋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난 1년간 월평균 수치가 31만 건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3.5% 나왔습니다. 3.5%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3.4가 최근에 저점이었으니까 이것은 그나마 좋다고 봐야 될까요? 라고, 그러니까 그냥 세모 정도?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임금 상승률이죠. 임금 상승률이 4.36%. 그래서 4.35, 4.2 이렇게 보게 되면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아직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bad.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빈기동업 고용자 수 생각보다 못 나왔고, 근데 실업률은 안정돼 있고 지난 3.6보다 안정돼 있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여전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반응한 게 미국 시장이 정상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연준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준이 안 좋은 것 생각보다 안 좋은 고용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그래서 호재, 굿 이렇게 해석을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굿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한동안 연준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이 잘 버티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은 굿으로 가야 됩니다. 굿인데 시장은 배드의 반응으로 나온다, 안 좋게 반응한다. 이거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좀 시장이 좀 주춤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차익 매물도 커진다는 쪽의 흐름들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 들어서, 근데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앞으로는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신호들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좋은 거 나오는데 아직도 연준 찾고 있고 이렇게 배드한 쪽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 연준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금리를 계속 약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담감들이 오히려 또 시장에 안 좋을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신호를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오기에는 약간 또 경계되는 목소리 좀 많아지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체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은 굿으로 해서 굿판이 아니고요. 굿판이요. 예. 굿으로 해석을 못 한다는 게 좀 아쉬운 시장이었고, 그게 시장의 분위기를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나온 거는 지금 의외로 국채 금리가 약세로 돌아섰고, 달러도 아까 보니 것처럼 하락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게 되면 그동안에 오히려 시장에는 좋은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달러가 지금 102대를 못 넘고 이제 약간 좀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런 단계 못 넘고 따박따박 저항을 받는 쪽이죠. 그래서 여기 돌파를 못했다는 걸로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추세된 저항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돌파하기 전에, 그래서
103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달러가 기준으로 103 이상으로 강해지느냐 아니냐 흐름들인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살짝 한숨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마음은 못 넣었습니다. 103 돌파하는지 이 부분 달러가 그렇게 강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봤었을 때는 좀 체크해야 될 게 원달러인데 원달러는 의외로 위안화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위안 달러 엔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엔화가 이번에도 141. 그 엔화 강세로 가다가 이제 살짝 또 꺾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150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150대가 넘어가느냐 아니냐 흐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데 지금은 약간 고점에서 좀 꺾여준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안정 들어가 주는 거 상대적으로 그건 다행인데 일단 부분들은 체크하자. 그 달러 위안화도 볼까요? 위안화도 거의 지금 한국이 연동되는 측면들이 높았는데 위안화도 지금은 약간 안정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7.2 그리고 7.1대가 바닥으로 보여주다가 가장 중요한 건 7대가 깨지면서 위안화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경기 부양으로 좀 중국도 돌아간다 이런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7.1대는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7.25 이 정도쯤 여기 돌파하면서 만약에 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도 1350원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